여러분, 무효가 올라온 마지막 강좌입니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강의한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교수 학습되면서 많이 보고 유튜브로 모바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았다군요. 과제, 기말고사 대체하는 과제 내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을 대면하고 직접 강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되게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또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경영관리에서 국제 생산 개념인데요. 생산 개념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료 확보하고 생산된 제품을 해외시장에 공부할 때 모든 과정의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목표 시장을 생각하고 공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직접 생산해야 되는가, 생산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분산 생산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산 설비의 기술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최적의 입지는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국내 생산보다 국제 생산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는데요. 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가 봐야 될 것이고, 또 경제성장을 하는 곳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화폐의 태환성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중요한 노동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생산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 장기 자본 조달이라든가 단기 차입 능력, 또 외국인 투자 환경이라든가 국유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물가 상승, 또 국제 수지, 여러분이 배웠던 국제 수지는 경상수지라 자본수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요. 계약의 실행성, 관료 업무 지연, 어느 나라에 따라서는 또 만만디 전략으로 이렇게 대개 관료들이 업무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그리고 통신 운송이라든가 현지 경영 능력, 전문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기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평가하는데 투자에 전혀 위험이 없는 매우 양호한 투자 환경 국가인 경우, 그 다음에 전형적인 선진국의 투자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지수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장에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표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접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만들려면 아주 깝깝합니다. 이런 표가 참고로 썼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표 말고도 다른 표가 있었을 때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가지 평가 리스트표를 놔두고 자기 회사에 맞는 평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참고 자료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옛날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필요했던 것이
필요 없고 옛날 자료가 더 중요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뭐 이 순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그때 시기에 따라서 투자 평가 대상국이 좋은 나라와 안 좋은 나라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좀 후진국으로 갈수록 투자 점수가 좀 낮는 쪽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가는 나라일수록 외국인 투자 내용을 좀 더 편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GNP가 아주 높은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뭐 국민들이 아주 행복합니다. 복지가 엄청 좋아서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느 시기에 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싱인데요. 글로벌 소싱은 어떤 이야기인가? 범세계적인 시야에서 원료나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M&E, 이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원료나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또 이용해서 제품 생산을 판매하기 때문에 글로벌 소싱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화 조달을 할 것인가 분산 조달을 할 것인가 통합 조달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부품 주요 도달국, 주요 부품을 이렇게 각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주요 부품은 어디에서 온가요? 일부 일본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만드는데 일본의 핵심 부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생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부품 수입, 주요 부품 조달국이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 글로벌 소싱을 하는데 이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각 나라에서 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 상품이 한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복잡한 부품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로지스틱스, 국제 물류죠. 물류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멀기 때문에 먼 곳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물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물적 공급이라든가 물적 유통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유통, 물류 이렇게 구분한데요. 둘 다 유통입니다. 그래서 물류는 물적 유통의 약자고요. 유통은 상적 유통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에는 마케팅과 유통을 동일어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구분하고 있죠. 유통은 디스트리뷰션, 마케팅은 그대로 마케팅. 그런데 유통 중에서 굳이 구분한다면 로지스틱스와 디스트리뷰션인데 물적 유통을 로직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마케팅은 국경을 초월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활동인데요.
우리 이 마케팅의 앞에 국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국의 일이 아니라 외국으로 다른 나라의 활동이기 때문에 환경 요인이라든가 채반 요인을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 마케팅 환경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표를 그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참고 자료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제 기능 요소인데 여기 네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마케팅의 4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격, 제품, 유통, 판매 촉진인데 이거보다 마케팅 4대 요소라고 하죠. 프로덕트, P를 앞에 빼서 4P라고 돼요.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판매 촉진, 프로모션, 유통을 프레이스라 하죠. 그래서 앞에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프레이스 이렇게 해서 4P 마케팅의 4대 요소인데요. 통제 가능 요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넓은 원을 그리면 국제 환경을 보고 경쟁 구조를 따지고 경제적 환경을 보고 정치적 법률적 요소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폭을 넓혀가는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넓게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봤습니다. 여태 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한 군데로 함축되어 있죠. 더 넓은 베이는 범위로 보니까 해외 환경인데 통제 불능한 요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맞추거나 환경에 최적화를 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경제적 요소, 경쟁 요소, 기술 수준, 유통 구조, 지리적 하부 구조, 그리고 문화적 요소, 정치적 법률적 요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내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국제 마케팅 환경은 복잡다단합니다. 해외 시장의 환경 분석을 하는데 이것도 체크리스트로 쓰면 좋겠죠.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같이 놔두고 만들어도 되겠죠. 실무에서 써먹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혼자 직접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시기에 또 그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자료는 한 자료 갖고 보는 것보다 여러 자료를 모아서 그 중에서 좋은 내용 그리고 자사에 최적화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든 나오면 주워 모아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인당 시장 특성을 보는데 환경 특성을 파악하는데 1인당 GMP 그리고 발전 단계 등에서 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단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환경 분석하는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사용하면 됩니다.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두 개씩 나누는데요. 내부 요인은 강점과 약점, 외부 요인은 기회와 위협. 그래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같이 합해서 전략을 짜는 전략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분석하는데 아주 유리한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시장 세분화는 마케팅에서 상식인데요. 마케팅 활동에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분 시장을 하나씩 쪼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킨다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적시장 선정 모델인데요. 표적시장은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죠. STP 그런데요.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시키고, 두 번째 표적 시장은 타겟팅이라도 어느 관역에 화살을 쏠 것인가.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 모델을 이것도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기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예비 심사를 하는데 표적 시장의 대상을 누구를 둘 것인가, 소비자는 누구고 실제 사용자는 누군가, 그리고 시장 규모에 대한 직접 평가, 그리고 지표 이용, 거기에서 합격한 나라, 탈락한 나라 결정을 해서 많은 전 세계의 국가를 놔두었다가 하나씩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시키려는 나라는 탈락시키고 포함시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할 것인가, 버텀업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 것인가, 아래에서 위로 해서 체크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합격, 탈락 결정하고 몇 개의 국가까지 할 것인가 하는 규모를 정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입 조건, 경쟁 상태, 유통망, 소비자, 사용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또 탈락하고 합격해서 마지막 목표국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타켓 시장을 결정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케팅 전략 개발인데요. 지금 기업의 목표가 있으면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또 국제 마케팅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별, 제품별 주요 마케팅 기회를 보고 마케팅 믹스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케팅 믹스는 뭐라 그랬어요? 4P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그래서 앞에 P자를 따라서 4P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잘 믹스, 말 그대로 잘 섞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전략을 세우고 제품 전략을 세우고 가격을 얼마 받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광고 판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제품, 가격, 유통 전략, 프로덕트, 프레이스, 프로모션 앞에 P자를 따서 4P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표가 잘 만들어졌죠. 국제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제품 전략, 유통 전략, 가격 전략, 판촉 전략인데 제품 전략에는 디자인, 스타일, 전시, 그리고 상표문, 상표 등록, 포장, 서비스, 제품 등 이렇게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계획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물적 유통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짜야 되고, 가격은 통일적으로 다 똑같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각 지역, 각 나라별로 탄력적으로 가격을 받을 것인가, 할인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격 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및 촉진 전략인데 인적 판매를 할 것인가, 광고를 할 것인가, 판매 촉진을 할 것인가, 공정 판매를 할 것인가. 이 4P 전략 요걸 잘 믹서를 해서 잘 섞어서 국제 마케팅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이거보다 4P 전략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마케팅 전략의 표준화 차별화인데요. 표준화시키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건데, 표준화는 본국에서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해외에서 모든 목표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제품, 포장, 광고 이 내용을 표준화하죠. 대다수 기업들이 표준화해서 간 것이 규모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국제 제품의 커뮤니케이션 믹스 전략인데요.
제품이나 기능 필요성, 제품 사용 조건 등에서 전략 대안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신제품 개발은 이 앞전 내용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국제 가격 전략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소비자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시장 점유율, 매출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가격을 아주 잘 정해야 되는데요.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가격 결정 방법들이 있는데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이 있고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이 있고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가격 결정이 좋을까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수요 중심 가격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격 결정이라는 거죠. 비용보다는 해외 시장 소비자가 지갑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 고객이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평균 보통 얼마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가격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은 너무 당연합니다. 원가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에 계산하는 거고요. 경쟁 중심 가격은 경쟁사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 대비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결정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결정은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범세계적인 가격 결정인데요. 본국 중심 가격 책정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현지 중심 가격 책정, 그리고 세계 중심 가격 책정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상품이라든가 회사 상황, 여러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 경로에 대해서 국제유통 경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네요.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촉진 전략이 있는데요. 마케팅 사패 중에서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죠. 국제 광고 전략, 이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국제 표준화 현지 제공화 전략, 그리고 국제 인적 판매 전략. 각자 어떻게 해서 판매 촉진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국제적인 내용은 재무관리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위험 개념, 환위험 노출 종류, 경제적 노출과 거래를 노출, 이런 내용들에서 세부적인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환노출 위험에 대해서, 환위험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환산 노출인데 과거로부터 환율 변경 직전까지 이루어진 거래 측정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약 지금 처음 당시하고 나중에 마지막 내용이 환율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환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위험 노출이 있을 수 있는데 환율 변화가 미래의 현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얼마인데 나중에 환율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환위험 노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거래적 환 노출이 생길 수 있는데 환율 변경 전에 발생하였으나 환율 변경 후에 처리해야 할 채권과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얼마의 상품을 생산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결제 돈을 받아야 될 때는 한참 지난 후에 받게 된다면 그때 환율 변경에 따른 위험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기본 예산 기초인데 회계적 이익률, 회수기간, 내부 수익률, 수년 재가치,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자금 조달 내용인데 자금 조달으로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상황별로 대처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국제 현금 관리라든가 이익 배당 및 로열티 송금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국제 인사 관리 중요성인데 당연히 노무는 생산 요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 파견 국제 경영자가 갖춰야 될 자질 이런 내용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해외 파견 국제 경영자들의 지금 내용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그 지역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체크를 않더라도 인적 요인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 해외 파견과 복귀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네요. 표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국제 경영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대요. 지역 연구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지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융화할 수 있는 훈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 나라가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언어 훈련은 상식입니다. 감수성 훈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감성이 있죠.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외 파견 관리자 경력 보상 관리인데요. 어떻게 경력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해외 파견 관리에 대한 기구 관리, 와서 관리할 내용들입니다. 국제 노사 관계인데 글로벌 기업과 노동조합인데 이게 참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현지 노동조합의 내용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연히 참고가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국제화 과정과 조직 구조 변화 등 내용들을 국제화 전략, 또 전략, 조직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제사업부 구조입니다. 지금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거의 여기에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 자료들이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쓰게 자료화 시켜서 남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전략과 조직 구조 선택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할 것인가 분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의사결정 과제인데 전략적 의사결정 과제와 관리적 의사결정 과제 그리고 업무적 의사결정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참고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3학점짜리인데 일주일에 3번씩 비대면 강좌를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전에 제 수업을 들어서 제가 얼굴이 기억나는 이름만 봐도 아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난 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비대면 강좌로만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젠가 코로나가 좋아져서 한번 얼굴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났네요. 다음 학기 때 여러분 또 제 과목을 수강한다면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지금 시험도 비대면으로 지금 레포트로 대체했는데 촘촘히 제가 읽어보고 직접 채점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나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없는 혼자 앉은 이 강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